불편하고 이제 사람한테 끼이기도 하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알아볼 때도 있고. 자,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요즘에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관심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건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너도 나도 탑승을 해봤습니다. 탑승의 이유는 바꿔주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요, 하지만 여전히 골병 라인인가? 골드라인이 아니라 이걸 타면 골병을 든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영상에서 답답한 목소리를 낸 시민들 계셨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사진과 자료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바로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약간 흐릿하게 했어요. 이게 퇴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탑승하러 가는 거죠. 그럼 계단서 내려와서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대로 탑승을 가는 겁니다. 이게 퇴근 시간 김포공항역이 여기가 김포 신도시 쪽으로 출발하는 역이거든요.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자, 다시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옆에 보면요. 여기 이제 이 열차에 탑승하신 분들 모습이죠. 빽빽합니다. 빽빽합니다. 지금 이 김포공항역 이 퇴근문의 모습은요. 이거 누가 봐도 아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이거든요. 자, 다음은요. 몇 가지 숫자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지하철 혼잡률을 계산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일단 151%가 되면 열차 내에서 이동이 불가하답니다. 2 이상 넘어가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울 지하철 많죠. 근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최대치 혼잡률을 보통 171% 이 정도로 잡는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때도 혼잡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151, 171 이것도 엄청난 혼잡인데 김포 골드라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최대 300%를 기록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열차 내 이동 불가 이 숫자의 2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탑승하신 분들이 간간히 실신을 하고 숨이 막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앞서 제목에 선거 때마다 무슨 예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이 김포 골드라인의 실태를 알아보겠다며 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과거 영상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GTX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도 뭐 과거에 지방 근무할 때 경전철도 타봤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포 골드라인, 김골라인이라는 예, 예. 전철을 타봤는데 여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금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파김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선반에 손을 올려야 될 정도, 저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예. 그렇게 밀려서 공중에 발이 붕 뜬 듯한 느낌이에요. 저 같은 자, 화면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여기 보면 1제곱미터당 군중 밀집도를 좀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여기는 이 칸에 지금 3명 있잖아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권고한 이유는 군중들이 어떤 장소에 밀집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간격을. 1제곱미터당 2~3명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도 굉장히 혼잡한 걸로 알려졌죠. 근데 여기는요. 4명에서 5명입니다. 1제곱미터 당. 자, 근데 김포 골드라인 7명에서 8명 훌쩍 넘어가죠. 권고 수준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혹한 기억을 갖고 계시죠. 헬로윈 참사 때 이태원. 그 당시 참사 현장이 9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7에서 8입니다. 근접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몇 가지 뭐 영상, 사진, 뭐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저 앵커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타보기도 하고 뭐 예. 전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 혼잡도 기준이요. 예. 130% 정도가 넘어가면 예. 이제 혼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혼잡이 가장 심한 게 170, 80 정도 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은 28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실제 이 골드라인의 그 열차 한 량당 예. 실제 이제 승차 정원이 135명인데 실제로는 380명이 승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승차 정원의 2.8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혼잡한 골드라인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예. 실제로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이 몸과 끼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숨마저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280%가 되면. 그래서 참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별칭이 골드라인이 아니고 골병라인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 사진, 장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첫째 이제 건설을 할 때 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골드라인이 개통될 당시 예. 2018년 11월에 김포시의 인구가 22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올 3월 현재 48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2배 이상 그러네요. 5년 사이에 급증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렇게 되면서 2021년부터 이 혼잡도가 200%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보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예. 야당이나 이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당분간 예.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이 출퇴근 교통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거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없습니까? 그것도?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그 대안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셔틀버스를 40대 예. 운행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버스 한 대당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 45인이에요. 예. 그러면 40대를 증차를 한다고 그러면 몇 명 되겠습니까? 230명 정도밖에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골드라인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200여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투입한다고 해서 예.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일한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GTX 개통과 또 예. 지하철 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이런 중기의 대책이 시행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연장이라는 게 한 해 이태 걸려서 되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GTX 개통도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설계를 할 때부터 이 경전철 두 양으로 운행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철 뒤에다가 열차를 더 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죠. 지금 현재
6분 정도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예. 있는데 열차를 좀 더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예. 방안을 좀 연구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열차도 또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도 시급히 좀 서둘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기복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 얘기 들었는데 뭐 딱히 할 수는 없고 좀 더 배차 간격을 좁히는 뭐 이게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정도의 대안이 좀 얘기하셨는데 일단요. 정부 이게 김포시, 서울시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책을 정리한 그림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24일부터 전세 패스 40대. 근데요, 이게 40대가 아까 계산했잖아요. 45명씩 타봐야 이게 한 300명도 안 되는 숫자.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타는 게. 이게 어느 정도나 수용을 다 할 수 있는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어제부터 나온 게 수륙 양용 버스가 나왔어요. 수륙 양용 버스. 지금 화면도 잠시 나갔었는데 이게 버스인데 물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한 20km 정도 된대요. 지금 화면 나가죠? 저런 버스의 모양인데 속도가 20km 정도고요. 그러면 이게 또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2시간 넘게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타려면 이거 엄격히 말하면 배거든요. 안전교육 받고 구명조끼 입어야 돼. 그럼 출퇴근할 때마다 구명조끼를 입고 타면 타는 숫자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역에서. 그리고 비싸기도 해요. 20억입니다. 대당.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서울시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일단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리버버스라는 이름의 이거는 그냥 쾌속선 같이 생긴 배예요. 큰 배입니다. 이건 그래도 많이 탈 수 있어요. 한 면에 한 20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 나가는데 저 모습이에요, 지금. 저런 거를 한강에 띄우겠다라는 건데 이건 또 선착장 문제도 있고요. 배 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거는 전세버스하고 리버버스 얘기가 아주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뭐 온갖 대안이 나왔어요. 이제서야 나왔어요, 이것도. 애초부터 이걸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거요. 김포 골드라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골드라인이라는 참 말이 좀 말은 무식한데요. 좋은데. 뭐 블랙라인 예. 내지는 골병라인이 됐는데 원래는 애초의 계획은 지하철 9호선을 이제 연장을 하려고 아예 했습니다. 정식 지하철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전철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아니라 이제 경전철로 바꿔서 2011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도 착공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개통을 했죠.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양춘역까지 이제 10개의 코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했지만 애초에 좀 그 수요 예측을 좀 잘못했고 또 그리고 빨리 개통을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경전철로 하다 보니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경전철까지는 괜찮은데 향후 확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정류장 스테이션까지도 두량으로만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이 골드라인, 이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은 2량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량이나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이 그 지하철 노선의 정류장 자체가 스테이션 자체가 그 2량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차를 더 붙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게 가장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라인을 타고 그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쉽지 않다.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적인 조치로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전세버스라든지 리버버스, 수상버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세버스도 당연하고 수상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도시에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수상버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뉴욕,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가는데 수상버스로 출퇴근할 때 엄청난
시민들을 그럼 출퇴근시킵니다. 이른바 요 리버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런던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대도시에 특히 한강 같은 이런 큰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옛날부터 예. 수상버스로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 수단을 삼아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보완할 게 이제 선착장 문제인데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의 선착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예로 들었습니다만 김포에서 여의도라든지 예. 뭐 이런 선착장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는 짧게 앞서서 영상 좀 보여드렸어요. 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 여기 다녀가서 뭐 이거 문제가 많다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도 안 바뀝니다. 당시도 선거 때였는데 지금 또 내년 선거 다가오니까 다시 또 관심 갖는 겁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매번? 그렇습니다. 이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또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참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일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참 이게 부끄럽고 또 이게 국민들께 참 이게 여간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너무 또 쉽게 하고 쉽게 한 만큼 또 쉽게 잊어버리고 내몰라라 해버리고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진과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누가 발을 한 분이 또는 두세 분이 발을 하나 헛디디면 앞에서 넘어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좀 나눠 가지고 단기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넘어가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9호선을 연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지하철 지금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단기적인 역량에 어떻든 안전사고 안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좀 최대한 김포로 좀 몰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정부의 어떤 대책 빨리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